여러분, 혹시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죠? 하지만 그게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바로 그 채소가 소리 없이 우리 콩팥을 무너뜨리고 혈관과 심장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와 오히려 신장을 든든히 지켜주는 고마운 채소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이 있죠. 채소를 많이 먹어라. 채소가 몸에 좋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콩팥. 우리말로 신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똑같은 채소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 다들 있으시죠? 이 정수기는요, 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만 내보내지 않습니까? 신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피 속에 섞여 있는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먹든 뭘 마시든 신장이 알아서 이 몸속의 나쁜 것들을 걸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맑은 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서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담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이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칼륨.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이죠. 채소와 과일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많이 먹어도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약해진 신장은 그 일을 제대로 할까요? 못하겠죠. 그러면 칼륨이 피 속에서 점점 쌓이게 되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채소 중에서도요, 특별히 칼륨이 유난히 많은 채소가 있고 반대로 칼륨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채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채소 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시금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철분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대표적인 건강 채소라고 생각하시죠? 아이들 키 크라고 시금치 무침 해주시고 또 뽀빠이도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불끈 솟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금치가 건강에 좋은 채소인 것은 틀림없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금치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수산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수산이 뭐냐면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 안에 작은 돌멩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신장결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즘 건강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시금치를 갈아서 녹즙으로 마시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시금치에 사과 넣고 바나나 넣고 갈아서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시금치를 그대로 갈아서 마시게 되면 칼륨과 수산을 한꺼번에 아주 많은 양으로 섭취하게 되거든요. 삶거나 데치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는데 생으로 갈면 그런 과정 없이 고스란히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정수기에 모래를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필터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찌꺼기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금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끓는 물에 팔팔 데쳐서 물기를 꼭 짜면 이 칼륨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데친 시금치를 소량만 드시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가 소량인지는 본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채소는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건강식품의 대명사 아닙니까?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빨갛고 싱싱한 토마토 보면 건강해지는 기분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토마토 역시 칼륨 함량이 꽤 높은 채소거든요. 토마토 한두 개를 생으로 드시는 것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 분량의 칼륨을 한 잔에 다 담아서 마시게 되는 셈이죠. 여러분,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싱크대 배수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양동이에 가득 담은 물을 확 쏟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구가 넘치고 물이 역류하게 되는 겁니다. 약해진 신장에 토마토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거죠. 배수구, 그러니까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주스가 아니라 꼭 생토마토를 한두 개 정도만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잔뜩 넣어 만든 파스타나 스튜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정말 많이 드시죠? 어렸을 때 우리 겨울이면 화로에 고구마 구워 먹던 그 추억 잊을 수가 없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에 소금 살짝 찍어 먹는 맛도 정말 좋고요. 간식으로도 좋고 배도 든든하니까 아마 평소에 즐겨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감자와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식품이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조리 방법이 있어요. 감자와 고구마를 찌거나 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 농도가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끓여본 적 있으시죠? 물은 증발하고 소금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찌거나 구운 감자와 고구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으니까 칼륨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감자와 고구마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 아닙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한번 담가 보세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칼륨이 물속으로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새 물로 바꿔서 삶게 되면 칼륨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해도 주식으로 몇 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밥 대신 감자, 밥 대신 고구마,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 정도로 소량만 가끔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역국 좋아하시죠? 생일날이면 꼭 미역국 끓여 드시고 산후 조리할 때도 미역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평소에도 미역국에 요오두가 풍부해서 갑상선에 좋다고 하니까 또 일부러라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시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물 낼 때 빠지지 않는 재료고요. 다시마 물을 끓여서 물 대신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역과 다시마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우리가 말려서 보관하잖아요. 이렇게 말리게 되면 수분은 쏙 빠지고 칼륨은 고스란히 남게 되니까 칼륨이 굉장히 농축된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로 만들면 당분이 확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피는 줄어들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농도가 몇 배로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역이나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이에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미역을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칼륨이 국물 속으로 쏙 빠져나옵니다. 건더기에서 국물로 옮겨가는 거죠. 그 국물을 후루룩 맛있게 다 마시면 칼륨을 한꺼번에 상당량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요, 이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을 드실 때 국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건더기만 건져서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마 물을 끓여서 물 대신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습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장이 약한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채소 4가지였습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시금치, 토마토,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미역과 다시다. 이 4가지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피해야 할 것만 있다면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신장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 고마운 채소 4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채소들은 칼륨이 적으면서도 영양가는 풍부해서 신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그것들 4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오이 한 개 깎아서 이 된장이나 고추장 찍어두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오이가 우리 신장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오이는 칼륨 함량이 굉장히 낮은 채소 중 하나예요.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오이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이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수분의 우리 몸에서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살짝 도움을 주면서도 신장에는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좋은 채소라는 뜻이죠. 자, 오이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이 껍질에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모여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고 생으로 드시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신선한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 신장에 좋은 채소는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서양에서 가난한 자의 의사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양배추즙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만큼 몸에 좋은 채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신장에도 좋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양배추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집에 비가 새면 벽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신장이 나빠지게 되면요,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양배추가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칼륨 함량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양배추를 즙으로 갈아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토마토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즙으로 만들면 한꺼번에 양배추 4-5개 분량을 한 잔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한꺼번에 과하게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양배추는 살짝 데쳐서
고기 쌈으로 드시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무침으로 만들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주황색을 만드는 비밀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자,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 비타민으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도 도와주고 특히 혈관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장이 약해지게 되면요, 혈관도 함께 손상이 됩니다. 신장과 혈관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신장 자체가 수많은 가느다란 혈관 따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바로 이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그냥 생으로 아작아작 씹어 드시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반대로 당근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도 역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만들게 되면 한꺼번에 과한 양을 섭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당근 역시 볶음이나 조림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무입니다. 자, 무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죠. 깍두기, 무나물, 묵국, 동치미, 정말 많은 반찬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자,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죠. 옛날부터 소화가 안 될 때 무즙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소화력이 굉장히 좋은 채소입니다. 거기에 칼륨 함량도 적어져 신장에 부담이 적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같은 무라도 형태에 따라서 칼륨 함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생무는 괜찮지만 무를 말려서 만든 무말랭이, 시래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된 겁니다. 아까 미역과 다시마 이야기할 때와 같은 원리죠.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으니까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요, 무말랭이나 시래기보다는 생무를 활용한 요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채를 곱게 썰어서 나물을 무치거나 맑은 묵국을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묵국을 끓이실 때도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종호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박종호님은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어요. 평소에 짜게 드시는 편이셨고 미역국 국물을 유난히 좋아하셔서 한 그릇 뚝딱 비우시고 한 그릇 더 드시곤 했거든요. 고구마도 좋아하셔서 간식으로 매일 찐고구마, 찐감자를 굉장히 즐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기셨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신장투석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박종훈님은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신 거죠. 좋아하시던 미역국 국물을 마시는 습관을 줄이시고 간식으로 자주 먹던 찐감자, 고구마를 오이로 바꾸시고 시금치 대신 양배추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에 검사가 났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으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식단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생활 수치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염소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적게 먹으라면서 저염소금을 왜 조심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시중에 판매되는 저염소금의 정체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염소금은요, 나트륨을 줄인 대신에 그 자리를 칼륨으로 채운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트륨을 줄였으니까 당연히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칼륨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품 포장 뒷면을 확인하시고 칼륨이 들어간 저염소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즙 형태로 드시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 내내 제가 이 말씀 알려드렸죠? 요즘에 호박즙, 양파즙, 흑마늘즙, 도라지즙, 각종 즙이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도 좋다고 또 보내주시고 명절 선물에도 이 어르신들에게 즙을 선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즙은요, 농축된 이 재료를 통째로 짜서 액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한두 개 먹어도 충분할 양을 바로 이 재료가, 이 즙이 한꺼번에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 분량이 농축되어 들어갔게 되는 거겠죠. 그럼 칼륨 성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몇 배로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호박즙은요, 칼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호박즙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호박즙은요, 붓기를 빼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고 산후조리에도 후에도 많이 드십니다. 특히 평소에도 건강 음료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즙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주위가 자꾸 붓는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또한 밤에 소변 때문에 소변을 보러 두세 번 정도 깬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한 번쯤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신장은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가 아프면 바로 속쓰리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바로 아프고요. 그런데 신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은 손상되어도 재생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간은 반절을 잘라내도 다시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런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한 번 망가진 필터는 다시 새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칼륨이 높은 채소를 피하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즙이나 주스 형태의 섭취를 줄이고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늘은 오이 하나 더 먹고 내일은 녹즙 대신 물 한 잔 마시고 모레는 미역국 국물을 반만 드시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오래가는 건강관리법이거든요. 여러분, 건강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한 가지씩 바꿔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신장 기능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따라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